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관제사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비행 관련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이제 조종사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관제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또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항공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관제사를 이제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항공 분야가 있으면 항공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은데 이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격이 이제 조종사고요. 그렇죠? 뭐 스튜어디스도 있지만 조종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날지는 않고 땅에서 특히 이제 공항이죠. 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지상직이라고 하는데 지상직의 핵심 직업이 바로 관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종사 찰떡궁합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종사와 관제사는 서로 소통을 잘해야 되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딱 맞는 블루오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꿈이 조종사였던 사람이 되게 많은 거 그쵸? 근데 조종사가 현실적으로 훈련 받거나 되는 게 실상이 많이 어렵다. 어렵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게 있기 때문에 그럼 조종사가 난 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항공 분야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또 직업 중에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제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제사라는 건 뭘까요? 이제 직업사전에서 보면은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하고 이착륙 순서를 배정하여 안전한 이착륙을 유도하는 사람을 관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V에서 보는 관제사는 뭐냐면 공항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높게 관제탑이 있잖아요. 그럼 요 관제탑 안에서 근무를 하죠. 그래서 항상 기장,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이 이제 관제사랑 통화를 하죠. 그래서 착륙을 해도 되는지, 이륙을 해도 되는지, 현장의 날씨는 어떤지, 공항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기장이 관제사한테 묻고 관제사가 답해주고 또 관제사가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는 항공기가 올바르게 뜨고 내릴 때까지의 모든 중간 과정에서 역할, 그런 거 안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관제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제사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뭐냐면 항공교통관제사입니다. 이게 자격증이 어떻게 나오냐면 항공교통관제사라고 하는 자격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줄여서 관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제사의 업무는 뭔가요? 라고 하면 되게 많긴 하지만 줄여서 핵심만 가져오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항공기의 이착륙 허가 및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뜨거나 또 착륙할 때 허가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어느 활주로로 오세요. 활주로 상황 어떻습니다. 등등등 유도를 해주는 역할 하고요. 두 번째는 항공기의 위치 및 고도를 확인합니다. 관제사는 항공기가 그 공항 안에 있는 항공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영공, 즉 하늘 위에 있는 항공기들도 관리해요. 그래서 하늘 위에 항공기들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관제사들이. 그 다음에 충돌 방지. 그러니까는 비행기들이 가장 무서운 게 비행기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여러 사건에서 나오듯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그렇죠? 새한테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제사가 기장한테 알려주거나 혹은 충돌하려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를 회피하려는 피하려고 하는 기동을 지시합니다. 이쪽으로 피하세요, 저쪽으로 피하세요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안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상 정보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아시겠지만 뭐 출발지에서의 날씨, 도착지에서의 날씨, 뭐 이런 거 날씨 막 알려주잖아요, 기장이. 근데 그 기장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관제사를 통해서 이런 거 이제 숙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기상 정보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 상황 대처. 자,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나 혹은 이제 날아다닐 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관제사한테 연락을 해서 관제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관제사가 비상 착륙을 허락해야지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또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비상 상황에까지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관제사는 항공기의 모든 운항, 정상적인 운항, 비상 상황 모든 측면을 다 안내해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자, 관제사의 근무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보다 더 많긴 합니다. 자잘하게 따지면 더 많지만
대표적인 영역을 따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항 관제탑.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곳이죠. 저 공항 보면은 이렇게 높게 공항마다 관제탑이 있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공항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착륙 상황에서 발생한 일들, 공항의 상황들, 기상 상황들 등등등을 파악해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 역할, 관제탑에서 근무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관제센터라고 하는데 이제 ACC라고도 하고요. 관제센터가 뭐냐면은 공항은 아니에요. 관제탑은 아닌데 각 지역별로 관제센터라고 하는 지역 거점지에 관제센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모니터들이 있어서 그 모니터들이 있어서 현재 항공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방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발 항공기들의 위치를 다 파악해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TV 같은 데서 보면은 간혹 이런 자료 화면 나오죠. 막 전 세계 이렇게 있고 항공기들이 막 위치를 막 이렇게 막 촘촘히 있는 그런 화면들 본 적 있죠. 이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항공기 위치, 그 다음에 기상 상황,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공항을 벗어나고 나서의 하늘에서의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모든 상황을 다 관리하는 게 관제센터에서 합니다. 여기서도 관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계류지 관제팀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계류지라는 건 뭐냐면은 각 공항마다 비행기가 주차라고 할게 그냥 주차하는 곳, 그렇죠? 비행기가 대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게이트에 가면은 게이트 옆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게이트를 넘어나서 뭐 한편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쭉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류지라고 합니다. 활주로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러니까 이 계류지를 관제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항공기는 요 게이트로 가시고 요 항공기는 요 게이트로 가시고 저 항공기는 잠시 대기하시고 하는 그런 거 관리, 주차장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관제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관리를 근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전국에 현재 한 400여 명 정도의 관제사가 근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제사한테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봤기 때문에 첫 번째는 높은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량하고 달리 하늘은 3차원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그 다음에 위, 아래까지 있기 때문에 이 3차원 지각 능력이 있어야지 비행기의 상황 자체를 파악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3차원 지각 능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상황 파악 및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해서 관제사가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거나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뤄질 수 있어서 이런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 능력, 그렇죠? 누구하고 항공기 기장하고 혹은 다른 관제사들하고 이런 소통 능력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어 능력. 자, 우리 항공 분야는 한국인들 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기장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항공 언어를 쓰게 되는데 이 언어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거 관제사가 되는 방법이에요. 요건 이제 중요해요. 특수직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관제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첫 번째 단계, 이 단계가 여러 개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여러분. 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단계를 순서대로 다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관련 학과를 진학해야 됩니다. 어떤 학과냐면 항공교통학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항공교통학과는 어느 학교에 있냐면 전국에 세 군데 있어요. 한국항공대학교 있고요. 한서대학교가 있고 경운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관제사가 되려면 요 세 학교에 있는 항공교통학과를 진학해야 됩니다. 진학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학교에 있는 동안 뭐에 또 들어가야 되냐면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부 산하에 있는 전문 관제사 양성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요 교육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요 교육원에 입교라고 하죠. 입교를 해야 됩니다. 요 단계예요.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요게 이제 필수.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요 단계를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요게 잘 못한 친구들은 차선책이 있긴 한데, 첫 번째는 한국공항공사, 그렇죠? 이제 공항과 비행기를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술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관제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또 공군교육사령부라는 곳에서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양성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요거는 수시로 모집해요. 그러니까 매년 모집하거나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필요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집하고, 인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불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거. 두 번째, 공공교육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건, 이거는 군대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고, 공군에 가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관제사 길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작은 글씨로 해놨고, 요것도 방법이 있긴 있지만 특수하다라는 거니까. 자, 이제 들어갔어요. 교육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전문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플러스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및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이론 교육 훈련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합니다.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이렇게 실습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요게 일정 시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을 또 봐야 돼요. 당연하겠죠. 자격증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항공법규, 그다음에 관제 일반, 관제, 이런 관제에 대한 거, 뭐 항로, 레이더, 비행장 관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항공 기상에 대한 거, 기상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교통통신 정보 업무에 대한,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25문항씩 이렇게 이론 시험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먼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 시험을 보고요. 보시면 30분씩 몇 개죠? 5개입니다. 5개, 그죠? 그래서 3, 50, 150분 시험을 보고 70% 이상 합격, 70% 이상 맞아야지만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를 봅니다. 실기, 그쵸? 항공교통관제사 관제에 필요한 기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어 시험도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실기 시험을 보고요. 채점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항목 중에서 S등급 이상을 다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중하로 치면 상등급 이상을 다 받아야지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해서 자격증까지 땄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관제사로 뭘 해야 됩니까?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쵸? 자격증 땄으면 이 진로가 있는데, 보시면 1번. 자, 우리 관제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관제사들은 대부분 90% 이상 국토교통부 산하 관제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뭐 항공사 보면 한국공항공사, 그쵸? 에서 근무하잖아요. 주로 이제 공항이나 관제시설 이런 데서 근무하는데, 거의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8급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건 이제 특수공무원이겠죠. 특수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에요. 8급으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9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외에 각 항공공항공사,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 뭐 김포공항공사, 이게 공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습니다. 근데 뽑는데, 이 뽑은 관제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계류장 관제를 해요. 그러니까 공항 안에 있는 계류장, 말씀드렸죠? 활주를 제외한 그런 계류장 관리, 관제 업무만 담당합니다. 이렇게도 소수 뽑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군 관련,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군 공항이죠. 군 공항, 그렇죠? 군 공항도 은근히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 군 공항 관련된 관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군에도 있고요. 그다음 육군에도 있어요. 육군에도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헬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해군에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냐면 뭐 소방청,
뭐 이런데도 뭐 소방 헬기 이런 거 있잖아. 은근히 항공기를 운항하는 그런 군대 그다음에 기관들이 많습니다. 요런데 취업해서 관제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요런 군 관련 관제사는 주로 이제 군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사관들 위주로 이렇게 뽑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고 일반적으로는 1번입니다. 1번 여러분들. 자, 이제 관제사의 장단점인데요. 장점은 일단 공급이 작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대학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경쟁률 보면은 한 3에서 5대1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수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비행기나 항공 분야에 대한 로망이 있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하면은 이제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는 조종사. 직접 운항을 하는 조종사. 그 다음에 내가 지상직에서 이 항공기의 모든 걸 관리하고 관제하는 항공교통 관제사. 이 두 가지가 바로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두 봉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공 분야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모든 조종사들이 관제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당연히 공항은 24시간이죠. 그래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겠죠. 이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뭐 소방 분야, 경찰 분야, 의료 분야 이런 분야들은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높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나의 이제 관제사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항공기가 운항이 되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단점일 수가 있어요. 자, 연봉은 공무원 연봉이에요. 아까 8급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8급 공무원 들어가서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올라갑니다. 급수는 올라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공무원 연봉 검색하면 이거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직 공무원,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대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수당이 붙습니다. 플러스 알파 수당까지 붙여서 연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연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반 대기업 연봉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방은 당연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특수직군이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고요. 세계화로 인해서 하늘길 항공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공항을 우리가 계속 건설한다 그러고 그렇죠. 요즘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당연히 항공기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이 공항을 관리하는 관제사도 당연히 많아져야 되겠죠. 전망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제가 적은 거 조종사와 한 몸이 되어 하늘길을 열어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조종사는 기장은 관제사가 없으면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하늘에 대한 꿈, 운항에 대한 꿈, 항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이 관제사라는 직업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